황교안 대표님 뵙거나 얘기를 나눴을 때 통합을 위해서 전격적인 좀 결합을 해주면 좋겠다. 통합에 좀 응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간곡히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 진정성을 믿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신년 하례식에 또 저를 또 초대도 해주시고 보니까 이제 뭔가 시나리오가 짜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은 또 계기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갑산 대표님 비롯해서 범사련 우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작년에 여러분께서 많은 기대를 모아서 또 우리 시민단체 대상도 주시고 해서 제가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작년에 뭐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너져가는 경제 그리고 하루하루가 정말 편안한 날 없는 이 외교안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그 와중에 조국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이 마침내 이 경제와 외교안보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양심과 상식까지 무너져 내리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저도 민주당을 그런 위선과 운동권의 폭주 때문에 이들이 집권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선 전에 탈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빨리 그들의 민낯이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보면 지금의 집권 세력은 단순히 그냥 좌파라기보다는 일종의 국민들의 혈세와 공공부문의 빨대를 꽂고 있는 약탈 정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가 진짜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부와 우리의 모든 자원을 약탈당하고 있는 듯하다. 이것은 좌우 문제나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리고 며칠 전에도 가끔씩 과거의 동지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래도 건전한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겉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마음속으로 지금 매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저와 만나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얘기를 하고 또 민주당의 어떤 유력한 국회의원께서는 저하고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나라가 이래서 되겠냐. 우리가 어떤 연합정치라도 해서 이 나라를 바꾸든지 해야지 이거 큰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저는 그것이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를 막 하다가도 막상 공식적인 자리에서 표결을 할 때가 되면 모든 양심을 버리고 어떤 무언의 압력과 집단적인 논리에 빠져서 그 길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저희는 돼가고 있습니다. 아까 정우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번 패스트트랙 사태에서 우리가 이 투표를 하면서 내가 양심껏 하고 싶은데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어떠한 진영 논리에 휩싸인 집단주의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압력에 의해서 집단적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냥 두둔하고 또는 거기에 편승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2020년에도 이제 우리는 지난한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용기와 함께 정말 큰 일을 치러내야 하고 특히 총선에서 우리는 승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단순히 보수 진영뿐만이 아니라 뭔가 변화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왜 그러면 국민들은 보수로 대변되는 어떤 보수의 가장 큰 정당인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가? 왜 아직도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굳이 어떤 이유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저는 이제 97세대인데 90년대 학번, 70년대 생입니다. 저희같이 40대, 97세대 이하는 그냥 왠지 모르게 자유한국당이 싫습니다. 제가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할까라고 우리 동생들한테 물었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저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는 뭔가 주홍글씨 같은 것이 새겨져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선 저는 과거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그 다음에 혁신에 대한 각오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미래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무리 우리가 성찰하고 미래로 나가고 싶어도 이미 박혀있는 주홍글씨를 떼내기에는 총선 전에 너무나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진정성을 담아서 우리는 뭔가 그래도 희망을 보고 싶어하는 국민들에게 우리를 지지할 명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명분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 바로 대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대통합과 관련해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미래를 향한 전진당은 기득권이 없어서 내려놓을 기득권이 없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대가 이대로 80년대에 머물러서 싸우는 짓을 계속해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리고 너무나 옛날 시대에 머물러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이 나라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야 하는가 하는 30대, 40대 이하의 많은 국민들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들은 대대적인 혁신을 바랍니다. 변화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대 교체를 통해서 시대가 바뀌기를 정말로 열망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진보와 보수 그것을 막론하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수의 통합이라는 이 대의의 지금 이 대의라는 모멘텀 앞에서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기득권을 내려놓을 기득권은 없지만 우리 요구하고 싶은 게 있다. 대대적인 혁신과 세대 교체를 통해서 시대 교체를 하자. 그리고 그것을 이번에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 주사파, 운동권,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이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가 대대적 혁신과 세대 교체를 함으로써 당당하게 주장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시대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선거를 한다면 우린 반드시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또 지난주에도 제가 황교안 대표님 뵙거나 얘기를 나눴을 때 통합을 위해서 전격적인 좀 결합을 해주면 좋겠다. 통합에 좀 응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간곡히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 진정성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혁신과 세대교체입니다. 물론 전부 다 바뀔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대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전제가 된다면 우리는 통추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국민들한테 우리를 지지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구정 전에 통추위 출범과 함께 통합에 대한 아웃라인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경태 의원님 가십니까? 아까 뭔가 저한테 제안하셨는데 이제 다 끝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경태 의원님 가시기 전에 아까 저희가 뭔가 이렇게 제스처를 통합의 의미를 담아서 제스처를 취하기로 저희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만 제 말씀을 마치고, 정운천 의원님이 이번에 새로운 보수당의 대표가 돼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과거에 바른미래당에 저희가 그 전에 국민통합포럼 공동대표였는데 같이 함께 이번에 저희가 여러분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전진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